스튜디오 302호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틈새로 흘러나오는 공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끈적거렸습니다. 90%의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완벽히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단 5초 만에 지옥 같은 배신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그 잔인한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함께 쌓아 올린 행복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해졌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조명이 어둡게 가라앉은 스튜디오 안. 제 아내 이수진이 낯선 남자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30대 중반의 젊은 요리사 김민준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노골적인 몸짓으로 그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차마 제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천박하고 대담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요리는 필요 없어. 다른 게 더 먹고 싶은데. 그 목소리는 제가 15년 동안 사랑했던 세상에서 가장 단아하고 현숙했던 아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제 출근길에 넥타이를 메어주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칼칼한 김치찌개 끓여놓을게. 일찍 와. 그 약속이, 그 미소가 모두 이 역겨운 현장을 덮기 위한 가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심장이 예리한 칼날에 베인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15년의 세월이 고작 이런 삼류 드라마 같은 배신으로 끝날 줄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이 5초 전으로, 아니 어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순간 제 삶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테니까요. 어둡고 고요한 복도에는 정체 모를 진한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내가 최근 들어 부쩍 집착하던 그 낯선 향기, 그 냄새가 김민준의 채취와 뒤섞여 제 코끝을 찌를 때마다 뱃속이 뒤집히는 것 같은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벽에 몸을 기댄 채 차가운 시멘트의 감촉을 느끼며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서 있던 창가 쪽 복도에서 툭 하고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작은 소동에 놀란 김민준이 고개를 번쩍 들어 창문 쪽,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방향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흐르고 그의 시선이 어둠 속에 숨은 제 눈동자와 마주치려는 찰나.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의심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 닫힌 문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클래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성실했던 아내를 이토록 낯선 괴물로 바꿔놓았는지, 그 비극의 서막은 평범했던 어느 오후 2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튜디오 302호의 그 차가운 정적과 역겨운 향수 냄새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우리가 함께 보냈던 지난 15년의 세월을 필름처럼 되감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1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게 아니잖아요? 서울 구로구의 조용한 아파트, 그곳에서 정세진과 이수진으로 살아온 시간은 남들이 보기에는 더없이 평온하고 다정한 모범 부부의 표본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저의 시계추 같은 일상 속에서 아내는 언제나 집안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정적인 존재였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둘만의 생활에 만족하며 서로를 의지해왔던 그 공고했던 믿음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저는 그 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쓰지도 않던 비싼 향수를 뿌리고 마트에 간다며 하이힐을 신고 나간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내는 동네 마트에 갈 때면 늘 편안한 운동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나가는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고 저는 그런 소박한 아내의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오후 이 시만 되면 그녀의 방에서는 묘한 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공들여 얼굴을 가꾸는 시간이 길어졌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혹은 새로 산 것이 분명한 꽉 끼는 바지와 화려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심지어 동네 산책을 나간다면서 굳이 70m가 넘는 하이힐까지 챙겨 신는 모습은 아무리 둔한 남편이라도 위질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향기였습니다. 평소 향수 냄새를 싫어한다며 비싼 선물도 마다하던 그녀가 이제는 방 안이 진동할 정도로 강렬하고 관능적인 물 건너온 향수를 온몸에 뿌리고 외출을 했습니다. 제가 그 향기가 너무 진하다고 슬쩍 한마디라도 던지면 아내는 예민하게 반응하며 나를 세웠습니다. 여자들끼리 만날 때도 예의라는 게 있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요즘 세상이 어떤데 남자가 여자 꾸미는 것까지 간섭이야. 라며 쏘아붙였죠. 이런 외형적인 변화보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배우자가 갑자기 핸드폰을 숨기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무서운 신호는 없거든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저녁 풍경이었지만 이제 아내는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혼자 낮게 킥킥거리다가도 제가 근처로 다가가면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화면을 엎어놓곤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던 그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잠금 패턴을 복잡하게 바꾸고 화장실에 갈 때나 샤워를 할 때도 휴대폰을 꼭 챙겨 들어가는 모습은 명백한 비밀의 징후였습니다. 가끔 밤늦게 들려오는 짧은 진동 소리에 아내는 자는 척하다가도 슬그머니 일어나 이불 속에서 한참 동안 푸른 빛을 내뿜으며 무언가에 열중했습니다. 저는 그 푸른 빛이 마치 우리 부부의 신뢰를 태워버리는 불꽃처럼 느껴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그냥 믿고 넘어가셨을까요? 아니면 당장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셨을까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갑자기 취소되어 평소보다 3시간 정도 일찍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숨 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주방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냄비 하나 올려져 있지 않았고 주방 바닥에는 먼지만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침에 제가 먹다 남긴 반찬들이 뚜껑도 덮이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아침에 쓴 컵과 접시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집안 꼴이 깨끗해야 복이 들어온다며 제가 출근하자마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집안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유령선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 위의 쿠션은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눌려있던 그 모양 그대로였고 집안 어디에서도 아내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그녀의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트에 다녀올게. 동네 엄마들이랑 커피 한잔 하고 올게라던 그녀의 일상적인 보고들이 머릿속에서 경고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마트에 갔다면서 장을 봐온 흔적은 전혀 없었고 저녁 준비를 하겠다던 사람의 주방은 먼지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5시 30분, 정확히 그녀가 늘 돌아오던 그 시간에 맞춰 현관 도어록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는 아내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장바구니도 없이 빈손이었고 립스틱은
아침에 바른 것보다 더 짙고 선명하게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몸에서는 아침에 뿌린 것보다 훨씬 진하고 생경한 향수 냄새가 풍겨져 나왔습니다. 집 밖에서 누군가를 위해 다시 한번 정성껏 향기를 덧입힌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백화점 구경 갔다가 커피 마시고 왔어.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구경만 했네. 아내는 제 눈을 피하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커피를 마셨다는데 그녀의 입술에 발린 립스틱은 지워진 구석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이 낯선 공기는 무엇일까요? 이수진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제 앞에는 낯선 가면을 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녀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사라지는 그 3시간의 블랙홀을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서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15년 차 관리직으로 일하며 쌓아온 저의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계부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지출이 생기거나 배우자가 평소에 관심도 없던 취미 활동을 핑계로 특정 시간대에 연락이 두절된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저처럼 15년을 속고 살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저는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방임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지금 바로 배우자의 옷장이나 영수증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요리 수업이나 운동에 수백만 원을 쏟아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맞닥뜨리게 될 진실은 단순히 바람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조직적이고 소름 끼치는 배신의 연극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프리미엄 요리 수업을 듣는 줄로만 알고 있었겠지만 사실 그곳은 남편들의 피땀 흘린 돈으로 아내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인 박 과장이 던진 무심한 한마디가 제 평온했던 삶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박 과장이 역삼동에서 본 사람은 정말 제 아내가 맞았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실체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90%가 속고 있는 그 비밀. 이제 제가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스튜디오 302호의 그 차가운 정적과 역겨운 향수 냄새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우리가 함께 보냈던 지난 15년의 세월을 필름처럼 되감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1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게 아니잖아요. 서울 구로구의 조용한 아파트. 그곳에서 정세진과 이수진으로 살아온 시간은 남들이 보기에는 더없이 평온하고 다정한 모범 부부의 표본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저의 시계추 같은 일상 속에서 아내는 언제나 집안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정적인 존재였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둘만의 생활에 만족하며 서로를 의지해왔던 그 공고했던 믿음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저는 그 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쓰지도 않던 비싼 향수를 뿌리고 마트에 간다며 하이힐을 신고 나간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내는 동네 마트에 갈 때면 늘 편안한 운동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나가는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고 저는 그런 소박한 아내의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오후 2시만 되면 그녀의 방에서는 묘한 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공들여 얼굴을 가꾸는 시간이 길어졌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혹은 새로 산 것이 분명한 꽉 끼는 바지와 화려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심지어 동네 산책을 나간다면서 굳이 70m가 넘는 하이힐까지 챙겨 신는 모습은 아무리 둔한 남편이라도 위질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향기였습니다. 평소 향수 냄새를 싫어한다며 비싼 선물도 마다하던 그녀가 이제는 방안이 진동할 정도로 강렬하고 관능적인 물 건너온 향수를 온몸에 뿌리고 외출을 했습니다. 제가 그 향기가 너무 진하다고 슬쩍 한마디라도 던지면 아내는 예민하게 반응하며 나를 세웠습니다. 여자들끼리 만날 때도 예의라는 게 있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요즘 세상이 어떤데 남자가 여자 꾸미는 것까지 간섭이야? 라며 쏘아붙였죠. 이런 외형적인 변화보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배우자가 갑자기 핸드폰을 숨기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무서운 신호는 없거든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저녁 풍경이었지만 이제 아내는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혼자 낮게 킥킥거리다가도 제가 근처로 다가가면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화면을 엎어놓곤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던 그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잠금 패턴을 복잡하게 바꾸고 화장실에 갈 때나 샤워를 할 때도 휴대폰을 꼭 챙겨 들어가는 모습은 명백한 비밀의 징후였습니다. 가끔 밤늦게 들려오는 짧은 진동 소리에 아내는 자는 척하다가도 슬그머니 일어나 이불 속에서 한참 동안 푸른 빛을 내뿜으며 무언가에 열중했습니다. 저는 그 푸른 빛이 마치 우리 부부의 신뢰를 태워버리는 불꽃처럼 느껴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갑자기 취소되어 평소보다 3시간 정도 일찍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숨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주방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냄비 하나 올려져 있지 않았고 주방 바닥에는 먼지만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침에 제가 먹다 남긴 반찬들이 뚜껑도 덮이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아침에 쓴 컵과 접시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집안꼴이 깨끗해야 복이 들어온다며 제가 출근하자마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집안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유령선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 위의 쿠션은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눌려있던 그 모양 그대로였고 집안 어디에서도 아내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그녀의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트에 다녀올게. 동네 엄마들이랑 커피 한잔하고 올게라던 그녀의 일상적인 보고들이 머릿속에서 경고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마트에 갔다면서 장을 봐온 흔적은 전혀 없었고 저녁 준비를 하겠다던 사람의 주방은 먼지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5시 30분, 정확히 그녀가 늘 돌아오던 그 시간에 맞춰 현관 도어록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는 아내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장바구니도 없이 빈손이었고 립스틱은 아침에 바른 것보다 더 짙고 선명하게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몸에서는 아침에 뿌린 것보다 훨씬 진하고 생경한 향수 냄새가 풍겨져 나왔습니다. 집 밖에서 누군가를 위해 다시 한번 정성껏 향기를 덧입힌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백화점 구경 갔다가 커피 마시고 왔어.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구경만 했네. 아내는 제 눈을 피하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커피를 마셨다는데 그녀의 입술에 발린 립스틱은 지워진 구석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이 낯선 공기는 무엇일까요? 이수진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제 앞에는 낯선 가면을 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녀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사라지는 그 3시간의 블랙홀을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록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아내의 외출 시간과 복장, 그리고 돌아왔을 때의 냄새까지 꼼꼼히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 아내가 라는 안일한 생각이 당신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시간대가 생기거나 묻지도 않은 일과를 구구절절 설명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당장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질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니까요. 어느 날은 아내가 외출한 뒤 화장대를 살펴보니 평소에는 쓰지도 않던 고가의 수입 브랜드 립스틱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계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지출이었죠. 저는 손이 떨려 그 립스틱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내는 도대체 어디서 이 돈이 났을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이 차가운 금속 케이스에 든 붉은색을 입술에 칠했을까요? 저는 거울 속 제 초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일 밤낮 없이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일해온 저의 15년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증거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나 포인트 적립 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진실이 그 얇은 영수증 한 장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문화센터나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다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처럼 우리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고 자위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이 입게 될 상처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뿐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남는 건 텅 빈 집과 차가운 배신감 뿐입니다. 제가 맞닥뜨리게 될 진실은 단순히 바람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조직적이고 소름 끼치는 배신의 연극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프리미엄 요리 수업을 듣는 줄로만 알고 있었겠지만 사실 그곳은 남편들의 피땀 흘린 돈으로 아내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인 박 과장이 던진 무심한 한마디가 제 평온했던 삶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박 과장이 역삼동에서 본 사람은 정말 제 아내가 맞았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인으로부터 내 배우자를 어디서 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그 말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여러분께 주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실체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90%가 속고 있는 그 비밀, 이제 제가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집안의 감도는 정적은 때로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폐부를 찌릅니다. 아내 이수진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거실 한복판에 놓인 그녀의 가죽 핸드백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15년을 믿어온 사람의 소지품을 뒤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자괴감 드는 일인지 짐작이나 가시나요?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제 가슴 속 의구심은 이미 이성적인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반짝이는 황금색 카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프리미엄 쿠킹 클래스 셰프 김 민준
뒷면에는 필기체로 정성스럽게 적힌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 그 카드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드 뭉치 사이에 숨겨지듯 끼어있던 영수증 한 장. 거기에는 수업료일 200영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수업료가 120만 원이라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금액입니까? 아내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이 거액의 지출에 대해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위해 혹은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아껴왔던 돈이 가계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채 식비와 잡비로 교묘하게 분산되어 이 남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분노와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홀린 듯 안방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아내가 즐겨 입던 무채색의 단정한 옷들 사이에서 평소라면 절대 사지 않았을 화려한 쇼핑백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살면서 아내에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레이스가 과하게 달린 붉은색 속옷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고가의 수입 향수와 짙은 색상의 립스틱들이 마치 전리품처럼 줄지어 놓여 있었죠. 이게 다 뭐야? 제 입술에서 신음 같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알던 현모양처 이수지는 온데간데 없고 낯선 욕망으로 무장한 한 여자가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샤워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이 카드를 내던지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그녀는 단순한 취미였다. 스트레스 해소였다는 뻔한 거짓말로 저를 또다시 기만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확실한 증거, 반박할 수 없는 결정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치밀한 연극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부산지사로 3일 동안 급하게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프로젝트가 터져서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최대한 덤덤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황이 아니라 묘한 해방감과 설렘이 담긴 떨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캐리어를 끄는 저를 배웅하는 아내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이고, 부산까지 멀 텐데 조심히 다녀와요. 여보, 몸 건강이 최고인 거 알지? 밥 제때 챙겨 먹고. 그녀의 그 가식적인 걱정이 담긴 목소리가 제 고막을 날카롭게 찢는 것 같았습니다. 집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복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5년의 믿음이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산행 기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리 예약해둔 렌터카를 타고 아파트 근처 그늘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예상대로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화사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미행을 시작하는 한편 아내와 연동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메시지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남편 드디어 나갔어. 지금 택시 탔으니까 30분 뒤면 도착해. 오늘 우리 집에서 말고 스튜디오에서 더 특별한 요리 해줄 거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자기 무릎 위가 제일 편해. 아내의 메시지는 제가 알던 그녀의 어투가 아니었습니다. 콧소리가 섞인 나 뜨거운 애교가 가득했죠. 김민주는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자기가 좋아하는 와인 차갑게 칠링해 놓을게. 오늘은 요리 말고 자기를 먹고 싶은데 빨리 와. 보고 싶어.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핸들을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오르고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5년의 세월.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그 모든 신성한 기억이 하수구 오물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상사 눈치 보고
자존심 굽혀가며 가족을 위해 벌어온 돈이 고작 그 더러운 미래를 위한 비용과 선물값으로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순간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15년의 세월을 비웃는 치밀한 계획일까요? 저는 이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쿠킹 스튜디오라는 이름의 밀실에서 어떤 추잡한 짓을 벌이는지 그 진실을 제 두 눈과 카메라에 똑똑히 담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의 휴대폰을 뒤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소비 패턴이 변했다면, 특히 그동안 관심 없던 분야에 큰 돈을 쓰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카드 결제 문자 한 통, 가방 구석에 박힌 영수증 한 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15년을 바보같이 믿고 살다가 벼랑 끝에 서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갑자기 나만의 시간을 강조하거나 특정 클래스에 집착하나요? 그 수업이 정말 요리를 가르치는 곳인지 아니면 당신의 가정을 해체하는 곳인지 말입니다. 저처럼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공유하고 있다면 클라우드 동기화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진실이 디지털 기록 속에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역겨운 모습으로 남겨져 있을 테니까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역삼동의 그 오피스텔 302호 쿠킹 스튜디오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서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는 제 손으로 찍을 것입니다. 슬픔은 이미 분노로 치환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응징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지었을 표정이 상상이 가십니까? 배신자들에게 용서란 사치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그들의 숨통을 조여갔는지, 그리고 그 셰프라는 남자의 가증스러운 실체가 어떻게 대중 앞에 발가벗겨졌는지 그 전말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15년의 배신을 갚아주는 가장 우아하고도 처절한 복수극.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새 삶을 찾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피해자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302호 문 너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그 충격적인 현장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흐르던 거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부산 출장에서 돌아온 줄 알고 여느 때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찌개를 날랐지만 제 눈에는 그녀의 입술에 남은 미세한 떨림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두운 스튜디오 안에서 낯선 남자의 무릎에 앉아 콧소리를 섞어가며 남편인 저를 조롱하던 그녀의 모습이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그 사람이 나를 유혹했어. 한순간의 실수였어. 비굴한 변명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15년의 세월을 고작 실수라는 단어로 덮으려 하지 마. 더 이상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내 귀가 오염되는 기분이니까. 저는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그녀의 앞에 던져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복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강한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쿠킹 지고로라 불리던 김민준의 실체를 지역 커뮤니티와 학부모 단톡방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호텔 출신 셰프라는 화려한 경력 뒤에 숨겨진 추잡한 영업 방식, 기혼 여성들만을 타겟으로 삼아 1:1 수업을 빙자해 불륜을 저질러온 그의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삽시간에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한 남편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오피스텔 관리실에서는
건물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화려했던 프리미엄 쿠킹 스튜디오는 단 일주일 만에 폐허가 되었고 김민주는 야반도주하듯 역삼동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듣기로는 고향인 부산 근처에서 프랜차이즈도 아닌 아주 작은 치킨집을 하며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화려한 요리기구 대신 찌든 기름때와 씨름하는 것이 그의 최후였습니다. 이수진 역시 비참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15년 동안 전업주부로만 지내며 세상 물정 모르던 그녀는 이혼 후 친정에서도 외면당한 채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경력도 젊음도 없는 그녀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마트의 계산원이나 야간 청소부뿐이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한때 명품 향수와 화려한 레이스 속옷에 집착하던 그 여자는 이제 화장기 하나 없는 초췌한 얼굴로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김민준과 함께 있을 때 지었던 그 가증스러운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말이죠. 지금 저는 새로 구한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전한 저만의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뒤를 밟을 필요도 향수 냄새에 가슴 졸일 필요도 없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으며 배신은 반드시 파멸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요. 90%의 사람들이 믿음을 선택하지만 남은 10%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저의 선택에 공감하신다면 아래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동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더욱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